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CC입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자, 가치, 그리고 실적, 마지막으로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 박자로 맞아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세 가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KCC의 지분 가치만 보면 답 나와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 되죠. 약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20조짜리의 회사인데 보시면 9%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략 한 1조 8천억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시가총액이 대략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 회사의 지분을 6.6%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의 그런 지분 가치만 합치더라도 2조 5천억이 넘어요. 보시면 KCC의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인데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모멘티브를 인수했습니다. 사실 모멘티브라는 기업은 실리콘 세계 2위 기업이에요. 원래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3위였습니다. 3위의 실리콘 회사였었는데 이제 따라잡았어요. 네, 독일 기업을 따라잡고 지금 1위가 다우, 다우라는 화학 기업이고 글로벌 화학 기업입니다. 2위로 모멘티브인데 이 모멘티브를 이제 KCC가 인수합병에 성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성공하였고, 근데 이 모멘티브가 그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반도체라던가 혹은 태양광, 5G 이쪽에 대한 수요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KCC의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티브, 세계 2위 기업인 모멘티브를 얼마에 인수했느냐? 인수한 금액만 3조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3조 3천억 원이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멘티브 가치가 3조 5천억이고요. 거기에다가 삼성물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5조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가치 합치더라도 지금의 KCC의 시가총액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분 가치만 있는 형편없는 가치주냐,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냐 한다면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KCC 역사상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면 영업이 4,4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4,8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 3.3조 원 정도를 따져봤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4,8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작년 4분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올해에는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8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최소 5천억 이상의 실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자재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원년이 이제 저는 올해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반등할 수 있다. 이것을 사실 지금 그 전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리콘 수요가 안 좋았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물론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방역 체계를 해제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5G 반도체 이쪽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필수 소재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이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누가 대선에 되든지 당선이 되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심리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저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자재 쪽 1위 기업이 KCC이기 때문에 창호도 1위고 뭐 도로도 1위고요. 건자재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KCC에 대한 실적, KCC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저는 올해부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리콘이라는 거, 실리콘의 참고로 매출 비중 중에 실리콘 비중이 이제는 50%를 넘어요. 실적 중에서 50%를 실리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KCC의 핵심적인 매출은 건재재뿐만 아니라 실리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실리콘에 대해서는 건재재는 워낙에 이제 두터운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위를 유지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설 쪽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KCC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리콘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봐야 되는 곳인데 세계 2위의 모멘티브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실리콘이 핵심적인 시인 소재로 꼽히고 있어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 실리콘에 대한 중국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도 실리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사업들은 어마어마한 그 돈의 양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리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실리콘과 건자재 두 개 다 좋아지는 이 해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두 개 다 좋아지는 상황에서 KCC에 대한 수혜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던가 건축에도 들어갑니다. 특히 페인트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태양광이라던가 특히 반투명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사업성, 확장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보고 있는데 이 기술력 현재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KCC로부터의 그런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미국이 왜 그토록 실리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에는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자, 실리콘 같은 경우는 경량화의 필수적인 신소재입니다. 경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전기차가 좀 꼽히고 있죠. 당연히 전기차의 실리콘 음극재도 KCC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쪽의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음극재가 흑연 기반의 음극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흑연 기반의 음극재보다 효율성이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인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도 나설 수가 있는 점. 그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이에요. 우주항공. 그러니까 항공우주 쪽에서 이 실리콘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점차 그런 기존으로 점차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딱 찍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서 미국이 마음 먹고 규제하는 산업은 중국에서 키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결국 딱히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점적인 구조를 장기간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뭐 건재재라던가 이런 도료 혹은 창호뿐만 아니라 실리콘조차 이제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기대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KCC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반투명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발표할 때 처음에 도면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쪽이 뒷면이라면 이 뒷면에 태양광을 받겠다. 태양광 패널을 박음으로써 이제 에너지 비용이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끔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선보였는데 사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은 박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뒤가 안 보이죠.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투명 태양광 패널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 기술력 중에 1등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유니스트와 KCC가 협업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KCC의 실리콘 산업이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KCC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개발만 된다면 매년 40% 이상의 성장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에서의 필수적인 소재로 꼽힐 수 있다는 점도 그냥 좀 지켜볼만 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좋고 올해도 좋지만 더욱더 장기로 봤을 때에도 반투명 정도, 그러니까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혹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성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저는 KCC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CC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실리콘과 그리고 건자재 중에서도 창호, 도료 이쪽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저는 꽤나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리콘이 현재 쓰이고 있는 뭐 건축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5G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주 항공,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저도 KCC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KCC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